지금 서울 거래량의 침체는 IMF 이후 수준 최악의 거래량입니다. 리먼 사태 넘어섰어. 리먼 사태 넘어섰고요. IMF 이후 이렇게 거래량 폭감 시기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즘 언론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가 봐. 좀 도망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조금씩 달아주고 있다. 다만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보유세 감면 등을 추진 중인 만큼 하락폭이나 하락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자, 최근에 제가 서진영 교수님은 제가 좀 비판을 했어요. 임대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 때문에 제가 서진영 교수님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서진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면 여전히 통화량이 많고, 여전히 통화량이 많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M2 시장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M2 시장은 그대로 있어. M2 시장이 쪼그라드는 건 아니야.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이건 맞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쪼그라드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량이 많고 시중에 통화량을 흡수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흡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팽창의 속도가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전히 통화량이 많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미 바닥의 시점이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거든. 지금 이 거래량은 IMF 이후로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거래량의 침체는 IMF 이후 수준 최악의 거래량입니다. 리먼 사태 넘어섰어. 리먼 사태 넘어섰고요. IMF 이후 이렇게 거래량 폭감 시기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리먼 사태 상황만큼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도 아니고요. 지금 IMF 시기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IMF 때의 그 고통은 지금 다시 떠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IMF와 비교할 정도의 거래량 폭감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비정상적이어도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더 폭감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거래량 지금 회복세에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디스님께서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속도가 줄어든 거지.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전히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급매물도 안 팔려요 기사와 관련돼서 서진영 교수님의 의견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사. 거래절벽 고금리에 잘 나가는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 대열, 이런 기사도 나온대요. 윤 정부 들어 개발 기대감 높았던 20년 초과 아파트 6월 둘째 주 0.02% 하락하며 10주 만에 가격 꺾여. 짙은 관망세 속에 주요 단지도 하락 거래. 하락기엔 재건축 단지 먼저 빠져. 추세 지켜봐야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그렇다. 기사 내용이 0.01% 상승, 0.01% 하락, 0.02 의미 없습니다. 0.02 계속 말씀드리지만 0.01, 0.02 하락은 의미가 없어요. 0.1 정도라면 의미가 있지. 0.5 하락했다고 해도 별로 크게 체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시장에서 사실 많이 떨어질 땐 2%, 3%씩 떨어져. 0.2%, 0.3%씩 떨어져.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0.01, 0.01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 하락 거래 줄 이어 하고 기사가 나오는데, 너무 급등한 단지들은 또 조정을 받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기가 나오는데,
재건축 단지들이 안 떨어졌어. 얘네들은 너무 안 떨어졌어. 좀 그런 단지들은 좀 조정도 있어야 될 타이밍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 의견도. 자, 시장에선 그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보이던 재건축 단지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자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 자,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 수요가 밀집해 있는 도심 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기 때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를 갖다가 쓰게 된 근거는 뭐냐. 2007년, 2008년의 하락기, 2006년 이후 2007년부터 재건축 시장들이 대폭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좀 대폭 하락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세훈 씨가 좀 여의도 재건축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 재건축을 갖다 몇 개 막아버렸어. 그러면서 재건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완전히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재개발에서 지분 쪼개기가 너무 횡행해가지고 뉴타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 이거 이러면서 사업성 안 나오는데 건설사들이 먼저 발 빼기 시작했거든. 뉴타운.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박원순 씨가 등장하면서 뉴타운 날려버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완전히 가장나기 시작한 거지. 자,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하더라라는 걸 갖다가 지금에 대입하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은 재건축을 빨리 해야 돼. 재개발을 빨리 해야 돼. 그 당시에는 박원순 씨가 등장해서 다 아작내던 2011년도입니다. 그때는 아작내기 시작했거든 또. 그러면서 완전히 재개발이 붕괴됐었죠. 됐죠. 재건축도 그렇고. 재건축마저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제시켜버렸다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마저. 자,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경기 위축이나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자들이 갭 투자형 형태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재건축 단지가 하락 추세로 보인다면 시장이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반론 펼친 내용이에요. 윤지혜 연구원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반론을 하자면 재건축 단지들은 갭 투자 비율이 너무 높아. 그리고 그 당시 갭 투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에는요. 갭 투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가가 5억이면은 전세가가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 20% 전세가율 20%인데도 들어가는 게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의 단지는 많이 있지는 않다. 그건 너무 완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단지 아니면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여기서 본인이 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반론이 들어가는 게, 하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아포유가 이야기한 내용과 같죠.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자, 윤 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하락 전환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락세로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도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절벽 고금리에 잘 나가던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대열. 이 기사와 관련돼서 윤지혜 연구원 이야기도 해드렸고요.